오늘 미리 나갈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크게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월드 뉴스라는 게 아니야. 절대 코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러스겠지. 하여튼 오늘은 오리 대전은 준비 안 했고요. 마늘 대전 갑니다. 마늘 대전. 네. 오늘 난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 이슈를 정말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지난주에 첫 시간에 제가 정치 이슈로만 쫙 뽑아서 보냈다가 겁나 쿠사리를 맞았어. 우리 작가님한테.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 왜 난 세상 재밌던데 정치가? 남의 나라 정치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산다고 생각해? 세계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네.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세계 몇 개국이나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앉아서 글로 배워요. 예. 네. 사실 우리 보미 작가 확진자예요. 응? 코로나 확진자라고. 보미 작가가?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확진자거든. 터졌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아까도 안 터지더니 이번에도 안 터지네. 근데 사실 문화나는 생활이기 자가격리자예요. 네. 맞아요. 거의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방송 외에는 진짜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방 안에서 전 세계를 내다보시는 분이라서 너무 재밌잖아. 앉아서 세계를 보는 게. 이분의 전문성을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게 돼. 이게 책에서 배운 분, 그럴 수 있지. 공식 문서에서 배운 분이랑 맞아요. 저같이 길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사람은 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월드머니가 최고의 방송이라는 거지. 왜냐면 다른 방송은 거의 다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떠들어. 맞아요.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데 맞아. 우리는 최소한 그 동네 사람이라도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국제적인 장돌뱅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송 작가님의 얘기를 일단 아무나 붙잡고 먼저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세상 사라는 건 보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다 공감할 만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조금 친밀도가 쌓인 다음에 이거 신천지 방법 아니야? 그렇지. 일단 다른 얘기를 하대서 친밀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교리를 심어줄 때는 훅 찌르고 들어가는. 무섭네. 역시 성공하는 마케팅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위험한 단어를 쓰니까 노딱이 붙는 거예요. 진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왜 노란 딱지 붙었어요? 뭐 모르겠어. AI가 나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노란 딱지를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붙으면은 저희 방송에 아무리 조회수가 높아도 광고가 안 붙는다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고요. 한 70%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받을 광고의 70% 정도가 날라가더라고. 예. 70-80%. 세금 때문에 한 90% 날라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만약에 이거 보시다가 여기서 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것도 날아가나요? 그건 받을 수 있어요? 슈퍼챗은 괜찮습니다. 네, 슈퍼챗은 괜찮은데. 근데 슈퍼챗 하면은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얼마 떼가요? 유튜브에서 약 38% 정도 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0원을 보내면 3,800원은 유튜브 좋은 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후원 계좌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 나처럼 놓아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라고? 좀 글자 키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번 주부터 걸기는 거는데 이거 좀 키워줘요. 잘 안 보여요. 거는 입장에서도 매우 죄송해서. 아니 근데 사실 어차피 후원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내는 돈 온전히 나는 송 작가님한테 난 보내고 싶어. 나 굳이 딴 쪽으로 세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왜 지금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하는데 내가 진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쓰라고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쓰잘데기 없이 실무자들 경비로 나간다 그러면 기분 조금 싫거든. 우리 문화나 교회 나가면 바로 전도부장이네. 근데 그래서 자꾸 교회 노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전문화예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74년생의 노안?
서희 아빠님, 예. 서희 아빠님 노안 와요. 흰머리도 겁나 많이 생겨. 노안은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혹사당하면 와요, 여러분. 네. 네, 저같이 쓸데없이 너무 살색 많은 영상 많이 보고 그러면 노안 빨리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사실 염색을 몇 년 만에 진짜? 흰머리가 너무 많이 그동안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후원 계좌로 직접 쏴주시는 분들 네, 현명한 선택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비록 송 작가님께서 슈퍼챗을 모아서 제 출연료를 주신다고 하지만 저 괜찮아요. 여러분 슈퍼챗으로 네. 쏘지 마시고 진짜 계좌로 바로 쏴주시면 여러분의 애정이 딴 데로 새는 데 없이 바로 우리 송 작가님한테 가서 드덕드덕 묻을 겁니다. 야, 애정이 새지 않게 세심하게 해주시는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야, 방송 2회차 만에 방송의 상업성이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계기를 맞게 되는군요. 저는 어느 정도는 상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봉준호 감독이 우리 그 예술성만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오스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일 수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BTS가 왜 세계의 한류를 퍼뜨리는데 상업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오늘 방송은 이 시국에 참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네. 저 확진자 보미 작가, 늘진자 송 작가, 그리고 자가격리자 문하나가 시류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네. 방송으로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서님 계좌 이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트뿅뿅. 네. 본방 가죠? 네, 네. 3시 됐습니다. 네, 오늘 월드머니 시간은 이제 세 테마를 준비했어요. 네. 먼저 미국과 아프간 전쟁 종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맞습니다. 네. 대충 뭐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자, 그 미국과 탈레반이 무려 18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1년 5개월 전부터 평화 협상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장소는 아프간이 아니고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확 트는 적도 있었고 탈레반이 그래 우리 뭐 평화 협상 진행하지 하면서도 뭔가 협상의 카드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테러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삐걱삐걱 되고 또 아프간 정부가 소외되는 바람에 아프간 정부 측에서도 뭔가 불만이 많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다 뚫고 드디어 지난달 29일에 이 평화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게 미국은 쏙 빠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 탈레반을 달랬습니다. 네. 탈레반을 달랬어. 이거 어감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간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이제 18년 동안 그 아프간에 있었던 미군의 역할은 뭐였냐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탈레반 편이야? 아니면 정부군 편이야?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미국은 순전히 자국의 이익 때문에 18년 그렇죠. 동안을 그 안에서 탈레반 편도 들었다가 정부군 편도 들었다가 반군 편도 들었다가 이래가면서 그냥 18년 동안 거기를 불법?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불법입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왜 그래? 네. 불교의 법이 아니라 언리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갈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이 탈레반이 아프간의 90%를 점유를 해서 1996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탈레반 정권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아프간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간 정부가 지금도 멀쩡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협상의 대상으로 탈레반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탈레반을 때려잡겠다고 들어간 미국이 결국은 탈레반을 인정해주고 협상 대상자로까지 뭔가 상징적으로 아프간 내에서 오히려 더 입지를 세워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은 저 직접적으로 권한이 없는데 나서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는 힘이 없죠. 사실 이 그 아프간하고 미군의 악연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9.11하고 빈라덴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 9.11 테러를 저지른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숨어들죠. 탈레반이 숨겨주죠. 그래서 내놔라 하니까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직접 타격하면서 들어간 게,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고 네, 파키스탄에서 공부하고 지원을 받았거든. 그렇죠. 그 미군 CIA 요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9.11 테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모든 증거가 사우디 사람한테 다 몰려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는 연관관계가 없어서 미 법무부에서는 기소를 포기했어요. 미국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다는 거지. 빈라덴 때문에 18년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사실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 훨씬 이전부터 악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 추억 소환을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께서 소련 아프간 전쟁 때문 아니었나라고. 네, 정확하게 네, 지적을 짚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했죠. 19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으면서 이때 이제 미국이 은밀하게 내부적인 개입을 했다는 거죠. 야, 이와 관련된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미 작가는 너무 어려서 안 태어났을 것 같고. 네. 이니 대통령 사진이 대통령이야? 자,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람보. 문화나 이 람보3 영화 봤어요? 아니, 저는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볼 나이 아니었어? 그때 한참? 어릴 때도 주관이 확고해서 이런 건 안 봤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이제 88년도 개봉 영화예요. 네. 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CIA 요원이 아프가니스탄에 잠입했다 잡혔고, 람보가 들어가서 이제 소련하고 싸워가지고, 그 친구를 구출해 오고, 그런 내용이구나. 헬기를 왜 이렇게 전혀 모른 척 하니? 네, 정말 배신감 느끼지만, 그런 내용의 영화가 람보3였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그때로 따지면 일종의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인 거야, 미국에서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에 대한 사회고발 영화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실버스타 스텔런이 중정에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정? 그래서 실제 람보3가 나오고 20년 동안 람보4가 안 나와. 히트작인데. 아니, 그렇게 뜻깊은 사회고발 영화였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나는 람보다 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런 거 하고 놀았죠, 우리는. 네. 아무튼 이제 좀 얘기를 보자면 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소련이 이제 이걸 들어오게 된 게 원래 이제 그 공산 정권이 있었는데 반소련 정권이 들어오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가지는 지리적인 위치, 뭐 자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불법 침공을 한 거예요. 소련이 1979년에 네. 불법으로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하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리전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게릴라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돈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말하자면 내부적인 전쟁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세력을 밀어줬고, 네. 결국 이 무자헤딘이 이 소련군을 몰아내요. 네. 몰아냈다기보다 이제 소련 경제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유지를 못해서 아프간에서 빠져나간 건데, 이렇게 빠져나가서 무자헤딘이 자체적인 정권을 세우자마자 탈레반이 쳐들어와서 그 정권을 뺏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자헤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도와줄 줄 아는 거야. 그렇죠. 동맹이니까. 근데 미국은 탈레반이랑 손을 잡아버렸네. 그리고 거기 있는 석유 송유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유회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20년 동안 지금 이제 세브론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텍사코였어요. 그 중동 지역의 석유를 다 관장하던 미국의 5대 재벌 중에 한 세브론 석유 회사가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면서 그 안에서 송유관 사업, 그 다음에 자원 탈취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나니까 이제 탈레반이 이제 빈라딘을 도왔다는 이름으로 다시 무자헤딘을 지원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게 지금 아프가니 사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맛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과 무자헤딘 공산 정권들이 막 뒤섞여 가면서 정권 혼란을 일으키게 된 거였고, 그동안 미군이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하도 박쥐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력들, 세 세력들한테서 전부 다 공격을 받았어. 팔레스타인 정부군, 팔레스타인 반군, 무자헤딘, 탈레반까지도 전부 다 미군에 대한 게릴라 공격을 펼치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거기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손해를 봤죠, 미국 이 안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네. 제가 지금 앞쪽에 있어요. 네. 네.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간 전쟁 자체에 들어간 비용을 2조 달러. 2조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2,420조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전쟁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고, 왜 이후에 그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 대해서 또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상위 용사들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죠.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은 3조 원짜리 전쟁이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 2,400명을 포함해서 연합군 희생자가 3,5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아프간 내에서도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게 보안군과 민간인 희생자가 각각 6만 명 대 4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공식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탈레반도 약 7만 명, 알카이다도 약 2천 명 정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또는 모든 사실 대륙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짓거리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아프간 안에서 탈레반, 무자헤딘, 과격 이슬람 계파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한테 배운 기술과 장비를 갖고 각자 돌아가서 독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 테러 단체, 중동에 암약하고 있는 모든 테러 단체들의 양산이 아프가니스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원초가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IS 전쟁도 그렇고요. 알카에다에 의한 지속적인 테러라든지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의해서 자행됐었고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 웃지 못할 상황이 뭐냐면, 그 모든 무장 단체들이 다 미국 무기. 그렇지, 미국 무기를 쓰는 거야. 이거 참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또 반대로 하면 미국 입장은 편한 게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게릴라 두목이 다 옛날에 훈련시켰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게릴라라고 소탕을 하지만 다 이렇게 비상연락망이 돼. 중동 안에 있는 게. 이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피하가 없는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기 위한 미국의 중동 전술, 이걸 만들어낸 거고, 트럼프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빼지 않는 이상 중동 안에 있는 영향력을 줄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선거공약으로 걸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국의 무덤이다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쪽, 유럽 쪽, 그러니까 모든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요충지 같은 그렇죠. 위치거든요. 코어죠, 코어. 네. 그래서 예전 왕조 시대부터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사람도 많이 들어왔고 외부로 사람을 많이 내보내기도 한 곳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물론 파슈툰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다시 파가 나뉘고, 그리고 여기서 무장단체가 또 생겨나면서 또 여러 개의 무장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형 자체가 워낙 험악한 산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의 군인들, 외국군이 들어가서 마음 놓고 싸우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오래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형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뭐 지금까지 얻은 것도 많았고 이게 의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용병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했죠. 그렇죠. 미군 자체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대리전을 자꾸 시킨 거예요. 맞아요. 얘들한테 네. 돈 주고 야 저거 제껴버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놈한테 제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주둔을 했기 때문에 중동 갈등이 끊이지 않은 거였고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도 네, 아프간에 파병한 적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평화부대도 들어가서 뭐 공병대가 갔었다고 합니다만 근데 갔을 때 제일 우리나라 군인들 얘기에 따르면 정말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첨단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정도로 지금 산악지대라고 알려주셨는데 맞아요. 산악지대여가지고 첨단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정도였다고. 그래서 밖에서 얘기 듣던 거하고 굉장히 상황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뭐 적외선 안경, 뭐 레이더, 뭐 온갖 종류의 첨단 무기들이 있잖아요. 네. 다 필요 없는 필요 거야. 없는 돌밭이라. 거죠. 맞아요. 네. 돌밭이라 구분도 안 되고 결국 백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직접 안 하는 거지. 아무튼 이러한 이게 이제 2조 달러가 들어갔다 그러면 네, 2조 달러. 이게 그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이라 그래갖고 독일이나 유럽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쏟아부었던 그 돈의 2배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1인 개인 소득이 1달러가 안 된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이야, 아프간이. 네. 도대체 2조 달러는 어디 간 거야? 정말 그 돈으로 갖고 국가 개발을 하거나 마을 개간을 하고 농장으로 바꿨으면 아프간이 세계 최고의 농업국이나 공업국이 돼 있어야 맞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지. 다 미국 세금으로 미국 무기를 소비하고 미국 군산 재벌을 불리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러한 뭐 소비, 악소비의 그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걸 저지른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군산 세력들은 시리아 문제라든지 IS 문제라든지 뭐 이란 이라크 문제, 뭐 민병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부각시켜가면서 미군을 빼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결국 집권 2기 당선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들을 몰아붙였고 이게 이제 지금 뭐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안에 12,000명 이상의 병력들이 무사히 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이 12,000명의 병력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 다시 재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죠. 그러나 네, 실무자들은 그걸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 12,000명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미군들, 파병 미군 2만여 명의 병력이 이 유럽군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예, 유럽 쪽에 러시아하고 접경에 있는 폴란드나 이쪽 이런 쪽으로 새로운 군사 기지를 찾아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우리에게 미군을 파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지난해에 얘기를 했어요. 네, 아주 뭐랄까 미군 기지에서 나오는 초콜릿을 빨아먹고 싶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2만 명의 주한 미군을 유치하는 기지만 받을 수 있다고 치면 유럽 안에서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맞짱 뜰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산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2조 달러를 사실은 뭐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썼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원조금, 지원금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뭐 본인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나라에 있는 천연 광물을 좀 이렇게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목적들을 가지고 각 나라들이 원조, 공적 원조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거의 대부분 뭐 그 나라의 인프라를 구성을 한다거나 그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그 윗대가리들,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게 비극입니다. 아, 우리 문화는 상당히 좌파네요. 아무튼 중요한 거, 미국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프간에 대한 처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이 만일에 지금 있는 사태를 무력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사실상 20년 전에 아프간 침공 없이도 아프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국 국무부의 그 특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잘마이 칼릴자드죠. 네. 이 잘마이 칼릴자드가 20년 전에 텔레반 대표로 해서 미국의 텍사코, 당시의 텍사코, 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세브르 정유 회사를 위해서 송유관 공사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현지 감독관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텔레반 지도자들을 그동안 좌지우지하고 마지막 협상 대상에 꺼내놓은 미국은 사실상 텔레반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보여줘 버린 거고, 자, 이 탈레반을 내세워갖고, 나 이제 더 이상 돈 쓰기 싫으니까 니들 합의 보고 표로 교환하고 앞으로 평화롭게 지내? 안 그럼 나 금방 도로 들어온다? 라고 말하는 미국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인가. 니들이 도대체 이 나라 산 게 뭐 있어? 우리 주민들 14만 명 죽이고 나라 최빈국 거짓골로 만들어 놓고, 한때 말이야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왕국을 이루던 국가였는데 이 국가를 이렇게 말 그대로 최거지로 만들어 놓고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떠난다고 에이 나쁜 새끼라고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뒤에서밖에 욕 못하잖아. 원래 욕은 뒤에서 하는 거야, 힘센 놈 있으면. 네. 아무튼 네. 지금 아프간의 상황은 이제 시진핑이래. 트럼프의 선거 전에 이용되는 정치적인 퍼포먼스인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없습니다. 네. 실제 철군이 아직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철군이 완료되는 시점도 2년 후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든 철군이 완벽하게 끝날지 어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시기에 트럼프가 이걸 꺼내놓는 거는 이른바 이제 아프간에서 더 이상 돈을 뽑아먹을 수 없는 군산 복합 세력들하고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야, 아프간 치우고 오키나와를 갈까, 괌을 갈까, 폴란드를 갈까? 내가 니들이 나한테 표 몰아주는 거에 따라서 내가 좋은 데다가 자리 잡아줄 수 있는데 요 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비열한 정치적 장사 속에서 지금 이 평화회담이 진행 중이라는 거. 더 이상 뽑아먹을 거 없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앞으로 미 대선의 중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물밑에서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선거와는 어떻게 연관되냐면 미국 국민들한테 겉봐 내가 선거 공약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철군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난 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표를 줘. 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이런 이면을 다 아는 국민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혹시 미국 시민권자면 네. 누구 찍으실래요? 성향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나는 트럼프 찍어요. 건질 게 많으니까. 샌더스 찍으실 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선거는 비밀 투표가 원칙입니다.